자, 이번 시간서부터는 또 새로운 자료를 이용해서 통계 처리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맨 처음 수업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자료 처리를 하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 처리한 다음에 확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역시 구하러 갔었고요. 저번 시간까지 이쪽을 했습니다. 이쪽은 뭐지? 이산, 확률 분포였었어. 두 번째,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료 처리하는 경우를 이제 공부할 거고요. 이쪽은 전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수학적으로 조금 이론적인 얘기도 좀 할 거고요. 지금 선생님 고등학교 통계는 수학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좀 자제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얘기도 조금 소개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이런 지금 그래프를 사용하는 건지도 선생님이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저 연속 확률 분포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랬고, 그때의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어떤 수학적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수학적 내용은 변수 자체가 그냥 연속된다는 뜻이야, 그냥. 앞에 그 표를 이용하는 케이스는 어땠죠? 변수 자체가 x1, x2 이런 식으로 어떻게 딱딱딱 떨어져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한자 표현으로 우리가 이산가족 할 때 쓰는 그 똑같은 한자를 이산 확률 분포에 갖다 썼던 거야. 변수가 딱딱딱딱 떨어져 있다는 뜻에서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랬고, 자, 지금서부터는 이 변수 값이 쭉 연속돼서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수 같은 경우. 응?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냐면, 시계 같은 게 있다면, 시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분치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갑자기 헷갈리냐? 각하고 좀 반대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지? 그지? 시침, 분침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타내는 시간은 예를 들어 확률 변수라 그러면 확률 변수 시간은 연속이 돼요? 아니면 딱딱 떨어져 있어요? 연속돼 있죠.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는 어때? 딱딱딱딱 떨어져 가지.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낼 때 이제 디지털 시계는 나타내는 시간은 이산 확률 변수고,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계에서 분침이나 시침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거야. 매우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수학적인 것은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연속이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변수 x 값은 이제 실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범위는 좀 제한되겠지만 실수처럼 쭉 이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수학적인 내용이고요. 현실적으로 실생활 적용은 어떤 경우에 연속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용하느냐, 그거는 변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변수 개수가 상당히 많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한번 쓸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걸 잠깐 정리할게요. 키를 자료 처리할 거야. 키를 한 전교생 또는 이제 한반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의 키를 조사하려면 한 반에 한 몇 명 되죠, 요즘에? 한 30명 정도 되나? 옛날에 한 60명 뭐 이랬었는데 30명이라고 칠게요. 30명에 대한 키를 조사할 때 물론 키 값을 쭉 다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좀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160서부터 170까지 평균은 뭐 한 175라고 딱 이제 대표 값을 딱 잡고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한 10명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170보다 클 때 대충 쓸게요. 170서부터 한 180까지 이쪽에 한 10명, 한 20명, 벌써 30명 되네? 잠깐 한 15명.
그다음 180서부터 한 190까지. 그때 한 5명. 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되거든? 30분의 10 여기는 30분의 15 여기는 30분의 5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중학교 때 그래프를 한번 옮겨봤었어요. 어떻게 옮겼었냐면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들은 좀 시각적으로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60이야. 여기가 170이야. 여기가 180이고 여기가 190이야. 그러면 160에서 한 170 사이는 한 확률이 한 30분의 10 이 정도. 3분의 1. 그 다음 170에서 180 사이는 30분의 15, 한 요 정도. 그 다음 180에서 190 사이는 30분의 5, 한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방식이나 이 방식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한 30명쯤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조사하는데 자, 이것을 좀 바꿀게요. 전교생 3,000명. 큰 학교라고 생각해. 변수가 이렇게 많아졌어. 그러면 자료를 주로 어떻게 이제 정리하냐면 변수를 좀 잘게 쪼갭니다. 이렇게 잘게. 어떻게 잘게 쪼개냐? 그래서 160서부터 161, 161서부터 162 이렇게 같은 키를 갖다 좀 더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되냐? 확률값은 전체 합이 일정한 거니까 이걸 잘게 쪼개다 보면 수치는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바꿔줍니다. 한 여기는 한 요 정도, 한 여기는 여기 정도, 한 여기는 요 정도, 한 여기는 한 요 정도, 한 여기는 여기 정도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한 요 정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막대가 어떻게 점점 폭이 작아지겠지. 여기는 한 칸의 간격은 160에서부터 161, 160에서 162 이렇게 이 간격이 여기 10이었는데 그 다음에 간격을 얼마만큼 줄어들어? 1만큼 줄어들면서 막대 그래프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폭이 작아지면서 좀 정밀하게 들어가요. 이해가나요? 오케이? 자, 만약에 그런데 내가 인원수가 좀 더 많아져가지고 이걸 더 정밀하게 쪼갤 수도 있어. 키가 1차이 나는 것을 0.5 간격으로 더 쪼개면 더 정밀하게 우리가 자료를 조사할 수 있지. 그러다 보면은 표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표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그럴 때 표가 낫겠어요? 그래프가 낫겠어요? 한눈에 보기는 그래프가 훨씬 많아진단 말이야. 즉, 이때 변수 개수가 많아지면, 지금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건 변수 개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표보다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이걸 또 간격을 이제 1차이, 10차이 나는 것을 이제 1차이로 줄여서 점점 막대 그래프 폭이 좀 작아졌는데 이걸 점점 간격을 줄여서 변수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아주 작아지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쭉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어도 돼야 돼. 알아보기 좋게. 쭉 이렇게 이어도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선으로 이렇게 이으려면 점점 이게 막대기, 그래프에서 막대기의 폭이 작을수록 더 가까워요? 아니면 클수록 가까워요? 작을수록 가깝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이 곡선으로 만들어진 이 그래프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이제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이 변수 x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응? 변수 자체가 연속이 된 거야? 아니면 변수 값이 너무 많아지니까 연속 확률 변수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취급하겠다는 거지. 그래야 그래프하고 어디가 일치가 돼서 그래프를 다루는 수학, 즉 함수라는 수학을 이용해서 통계 처리에 좀 더 갖다 쓸 수가 있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배경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필요성이 느껴져요? 함수 하니까 피곤해? 그럼 안 돼. 어? 자, 근데 함수 뭐 골치 아픈 얘기는 했지만
통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수학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학적으로 다루려면 이제 대학에 통계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이제 매우 수학적으로 하겠지만 고등학교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필요성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필요성 잘 인식해야 돼. 다시 한번. 자, 연속 확률 분포를 다루는 대상은 언제라고? 변수가 연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수 자체가 어떨 때?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변수가 적으면 뭘 이용한다고? 표를 이용하고, 변수가 많아지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 말이야. 효과적이다. 그건 동의하지? 괜히 함수라는 그 낱말 하나에 그냥 이렇게 싫어 이러지 말고 오히려 더 편리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면 변수 많은 것을 다 표로 작성하든가. 그거보다 낫죠? 그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 처리한다고? 방금? 뭘 이용한다고요? 표가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료 처리를 할 거고, 그때 통계에 관심 똑같습니다. 평균, 그 다음 분산 표준 편차, 확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변수가 많아질 때 그래프가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에 다 동의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통계 관심 풀 거냐? 자, 일단 먼저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자료 처리를 이제 그래프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변수 x입니다. 변수가 전부 값이 다 이어졌다고 가정하고, 오케이? 사실은 그런 수많은 막대 그래프를 그렸다고 가정하고요. 수많은 막대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끈하게 이어서 그래프를 그렸다 하고,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럴 때는 앞에는 우리가 표를 이용할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랬지? 여긴 뭐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야. 왜냐하면 이게 조물조물조물해져서 나온 그래프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확률 밀도 함수에서 우리가 관심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 뭐가 있니?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확률입니다. 확률. 자, 먼저 둘 중에 어디가 더 관심거리라고 했었죠? 저번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은 이쪽입니다.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잠깐 할게요. 자, 확률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전체 구간은, 그래서 요점이 알파라고 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변수의 제한 범위야. 그 중에서 변수가 A서부터 B 사이에 이렇게 변수 요점에 차지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즉 기호로 쓰면 P,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표에서는 어떻게 했지?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냈어, 더했으면 됐었죠? 그죠? 그런데 그래프는 어떻게 할 거냐? 표에서 했던 생각하고 똑같아. 표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요때 확률서부터 다 더해서 요때 확률까지 뭐야? 이걸 전부 다 더하는 거 했었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배경 설명했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이때 각각의 확률은 뭐야? Y 값이에요? 아니면 아주 폭이 작은 미소 막대예요. 막대지. 그죠? 원래 걔는 뭐야? 이런 막대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즉 막대기를 다 더하는 거니까 뭘 구하면 되냐면 막대기를 다 합쳤다. 그럼 막대기가 이 폭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가정하면 뭘 구하는 거죠? 넓이를 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이해가죠? 따라서 이때는 그래프에서 X축과 이 그래프 사이에 뭘 구하면 된다고?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한다고 이제 포인트를 잡아놓을게요. 주의사항은 이 Y값 하나하나가, 이제 Y값 하나는 길이에 해당되는 거. 길이는 확률이다, 아니다. 확률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넓이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수치에서 이제 공부하는 개념 중에서 이 접근 방식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제 정적분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이 정적분이 뭐니? 아주 작은 미소 막대기를 다 더하는 거였지. 정적분하고 똑같아. 그래서 간혹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 기호를 이렇게 썼어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요 함수를 fx라고 하면은 fx dx라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기호를 해석하면 그런 말이지? 그런데 교과 과정이 이런 내용을 다 삭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재에서는 인테그랄 기호를 써줬는데 공식적으로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넓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요. 선생님이 그것을 수학의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다시 한번 좀 도와준 겁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넓이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갖다 썼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 교과 삭제됐습니다. 좋아, 그지? 너희들은 교과 삭제됐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 왜 그러냐? 이건 진짜 적분해야 돼. 자, 그냥 교과가 삭제됐지만, 그냥 배경 설명은 잠깐 이제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교과 삭제됐으면, 쫙 이런 사람도 있고, 뭔가 알고 싶은데 왜 삭제했어? 짜증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짜증나는 사람에서 잠깐 표현하면 이렇게 씁니다. 평균이 원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떻게 했죠? 시그마 xi, pi 하고 i를 모든 변수 값에 다 더하는 거였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요 pi를 우리가 다 더한다는 게 아까 fx를 다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것을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평균은 인테그랄. 얘는 그냥 x. 얘는 적분 fx. 이렇게 됩니다. 전체 모든 구간, 알파에서 베타까지. 왜? 아까 얘기했지만 전 구간은 알파에서 베타니까. 요게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야. 연속 확률 분포에서. 매우 수학적이죠? 뺐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투에서는 정적분의 개념을 우리 선생님이 이제 수투에서 설명했지만 원래는 이 정적분의 어떤 다 더한다, 넓이를 구한다 이런 방식의 정확한 수업은 공부는 미적학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확률과 통계학에서는 선택 과목이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뺐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짜증났던 사람 조금 어떻게 위안이 좀 되나요? 네? 어쨌든 뭐 짜증난 사람 어떻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어째? 쌍놈건. 그래서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부터는 이건 안 물어본다. 옛날 교과 과정이 다 있었지만 지금 다 삭제됐고요. 지금은 이거 안 물어본다. 오로지 뭘 물어본다 이거. 이것만 물어본다. 뭘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것도 적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줄 거야? 요 그래프를 우리 도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간단한 걸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만 주겠니? 직선 이런 거. fx는 오로지 직선이야. 이거. 응? A에서 B까지 확률 구해. 이걸 적분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서 굳이 적분하지 않고 뭐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등등등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응? 아까 기호 어렵다고 잠깐 얼었었는데 더 좋나? 네? 더 좋아? 예. 오케이, 더 좋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심 갖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배경 설명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럼 성질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질.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칠게요. 이게 통계를 표현하는 그 아까 막대 그래프를 쭉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곡선을 표현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구간은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할게요. 즉 알파 베타를 뭐 이 정도로 칩시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즉 변수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성질 맨 처음에 fx는 항상 부호를 어떤 부호를 가질까요? 퀘스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음수는 존재할까 안 할까? 이건 증명이 아니라 아까 있잖아. 막대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부드러운 그래프로 갔단 말이야. 따라서 막대 그래프가 확률에 해당되는, 확률 값에 해당되는 건데,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교재에는 없는데 퀘스천 할게요. 그럼 fx는 0보다 크면은 확률이라 개념이 있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아닐까요? 퀘스천. 아닙니다. 정확한 확률은 아니라 그랬지, 선생님. 조심해야 돼. 즉, 요게 fx야, 요게. 요게 x라면 요게 fx야. fx가 그냥 자체가 확률이다.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 왜? 넓이가 돼야 돼, 이렇게. 아주 작아. 따라서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을 필요 없어. 1보다 커도 상관없어요. 뭐만 이해가요? 그러면 뭐가 좀 일일까? 자, 두 번째. 전체 확률의 합. 전체 확률의 합인 거니까 구간 알파, 베타에서 전체 넓이. 자, 이것을 기호로 쓸게요, 그냥 선생님이. 기호 쓴다고 해서 조금 나 적분 싫어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정확히 표현하려고 그런가? 즉,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수학은 언어라 그랬어요. 말뜻만 알아보면 돼. 무슨 말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를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확률의 합은 얼마다? 전체 넓이 합은 1이다. 이거는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전 구간, 변수가 존재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넓이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전체가 확률의 합하고 똑같은 거니까 1이다. 그러니까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이걸 수학적 기호로 자꾸 쓰라고 그랬습니다.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 하고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범위는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체 넓이 합은 1이다. 꼭 유지해야 돼? 그럼 따라서 전체 넓이 합만 이으면 되지. y값 자체가 1보다 커도 돼, 안 돼? 되잖아.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있지! 그래서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야. 숫자로 할게요. 만약 확률 밀도함수가 아주 간단하게 사각형이라고 할게. 그럼 만약에 이게 2야. 그럼 y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게 넓이가 항상 뭐가 돼야 되니까? 1 돼야 되면 여기 무조건 얼마 돼요? 1 돼야 되죠? 여기까지 다 1이죠? 자, 이번엔 좀 더 줄이겠습니다, 이걸. 막 줄였어. 여기 1.5야. 즉, 2분의 3이야. 그러면 전체 넓이가 1 되려면 어떻게 해? 더 위로 올라가야 되지?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이거? 3분의. 아니구나. 요 가로가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네. 여기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넓이만 1을 유지하면 되는 거지. y값 자체가 1보다 반드시 작거나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뭔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기호 P. 변수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뭘 구한다고, 이거는? 전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 아까 얘기했던 A가 여기고, 만약에 B가 여기라면, 실제로는 변수 X가부터 이 B까지 이 그래프 X 사이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썼지만 fx, 확률 밀도함수 fx하고 px, x일 때 확률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조심하세요. 요 fx는 길이지만 그래프에서 요거는 넓이입니다. 넓이. 기호 조심하도록 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잠깐 예제로 가보도록 할게요.